지금은 6시 7분이고요. 저는 다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도 월요일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. 원래 월요일은 항상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. 연휴 끝나고 이제 연휴 끝나고 다시 원상으로 복귀가 되어서 또 금방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, 이제 화요일부터 점점 느리게 가더니 수요일, 목요일은 정말 그 지나가는 시간이 굼뜨잖아요. 그에 비해서 월요일은 항상 그래도 빨리 시간이 가주어서 참 다행입니다. 오늘은 업무하면서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.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편 접수를 했는데 어디 아파트 101동 701호 이렇게 썼어야 됐는데 7을 제가 1로 잘못 보고 101호로 써서 좀 배송이 잘못돼서 이제 수취인분이랑 이제 발송자분이 이렇게 이런저런 통화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물건은 잘 받으셨냐 이렇게 했더니 그거는 잘 모르겠다. 근데 잘 됐겠지 이래서 혹시나 문제 생겼으면은 보상 절차 밟아 드릴 테니까 꼭 말씀해 주셔라. 물론 이제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요. 그리고 가시기 전에도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잘못을 한 거는 맞는데 약 200m 제가 더 이상 뭘 어떻게 더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. 전방의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고객분들께서 막 수첩에 이렇게 많이 적어 오세요. 이름, 전화번호, 주소 이렇게. 왜냐면 진입했습니다. 다 어르신분들이라 이렇게 막 적어 오시면 그거를 또 마감 직전에 다 몰아서 오신단 말이에요. 블루베리를 하나라도 더 따려고. 그러면은 저는 그 마감 직전 1시간 동안 그 100여 건을 막 미친 듯이 집중해서 쳐야 되는데, 또 농가분들이 그 앞에서 모이니까 또 앞에서 막 어쨌네 저쨌네 이런 소란스럽잖아요. 굉장히 또 소란스러운 와중에 또 저 귀 막아가면서 막 이거 접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집중을 한다 해도 틀릴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좀 컴퓨터 쓰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엑셀 작업을 좀 요청을 드려가지고 엑셀로 파일로 보내주시면은 여기 창구에서 오래 기다리실 필요도 없고 또 할인도 이만큼 된다라고 좀 안내를 해드렸어요. 그래서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, 또 그게 거의 대부분은 컴퓨터 작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저한테 이걸 그 주소록을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 보내달라. 그럼 제가 한가한 시간에 사전 접수를 해두겠다. 그러면 저도 사전 접수하면서 또 이제 입력하면서 또 출력하고 나서,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몇 차례 확인을 하면은 또 실수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시스템을 개선한 게 작년에는 좀 엉망진창이었고 올해 좀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가 없었단 말이죠.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제 실수가 나버리니까 저도 막 10몇 건, 20몇 건씩 이제 한 분한테 그렇게 오면은 입력할 때 확인하고 엑셀 작업할 때 확인하고 또 파일에 올려서도 확인하고 출력할 때도 확인을 해요. 그리고 이분께 주소 꼭 확인하세요 라고 저 책임 안 져요 라고 이제 웃으면서 말을 해도 나는 믿어 막 이러시는데, 저 믿지 마세요 라고 해도 괜찮아 이러시는데, 또 막상 잘못 가면은 이렇게 정색하면서 오신단 말이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굉장한 현타가 왔달까요. 그거에 대해서 내가 3번씩 4번씩 사실 이게 죄송하긴 한데 죄송하지가 않은 거 있죠. 이게 여기니까 이렇게 해주지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. 여기는 다 아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만둬야겠습니다. 왜냐면 이게 지금 올해는 한 번이지만 저는 이게 내년에도 또 똑같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. 후년에도요. 후년에도 그 다음 연도에도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있을 모습이 보이고 전혀 개선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
그렇습니다. 이게 어쩌다 한 번이지만 올해는 또 처음 있던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고요. 또 두 번째는 저희 이제 같이 근무하시는 상사분이 일단 그 전에 저는 일을 할 때요 정말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. 저는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칭찬을 오히려 그런 칭찬이 저한테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좀 원동력이 되는 사람이에요. 그런데 저희 여기 같이 일하시는 분은 좀 그런 거에 굉장히 인색하세요. 뭐를 해도 잘했다라는 소리를 저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요. 뭐 제가 그거를 바라면서 일을 해야지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 이거 좀 나 이거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좋게 말씀해 주시겠지? 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도 은근히 있을 거 아니에요. 하지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근데 그래 그런 거 없는 거는 괜찮아. 그런데 너무 사소한 트집들을 많이 잡으시거든요. 이를테면은 지난번에 손님이 오셔서 택배 언제까지 접수해야 돼요? 라시길래 그러면 4시 반까지 오세요 라고 안내를 했더니 우린 4시 35분에 차 나가잖아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네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손님이 오셔서 택배 언제까지 와야 돼요? 그래서 4시 35분에 차 떠나니까 그때까지는 오세요 라고 했더니 우린 30분까지 와야지 언제 접수하려고 누구씨? 또 이러시는 거예요.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. 대체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아니지, 저렇게 말하면 또 저건 아니지, 그냥 그런 모든 트집을 잡고 싶어 하시는 분인가? 왜 그렇게 뭐라 하시지? 그리고 또 손님들 앞에서 좀 면박을 주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본인은 또 아니라고 하시겠죠. 그리고 저는 애초에 이런 말을 그 상사분한테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. 저만 불편하죠. 그런 거 말해봐야. 그리고 그런 거를 말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랬구나 하고 좋게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 모르겠는 사람도 있죠. 사실 저는 좀 후자라서 오히려 안 좋게 얘기를 하고 다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수차례 있었어도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. 그냥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아요. 그런 건들이 저를 좀 퇴사를 하게끔 만들기도 했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직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계속 이거를 참고 살 수가 있을까?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너무 주눅드는 것 같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혼자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저 스스로한테 너무 불행하더라고요. 그래서 분명히 이제 퇴사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, 좋은 결과가 있어서 퇴사 얘기를 하게 된다면 물어보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데 붙어서 갑니다 라고만 할지. 그런데 또 다른 데 붙어서 갑니다 라고 말하면은 안 좋은 소리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. 제가 그래도 여기서 뭐 어르신들과 관계를 쌓고 그러진 않았지만 저도 마무리 인상은 좋게 남고 싶잖아요. 그래도 그런 직원이 있었어, 이런 직원이 있었어, 이런 얘기가 좀 돌 때 좋게 기억에 남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좋게 마무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저 다른 데 돼서 가요 이런 거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요.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이직 준비를 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또 명보네 부모님이 여기 동네 주민이시거든요. 그리고 제가 그 명보랑 이런 것도 아시니까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니까 말이죠. 아무튼 오늘 기분 나빴던 일은 이렇게 입 밖으로 또 얘기하니까
또 언어화되는 과정에서 정리도 되는 것 같고요. 또 마음이 어느 정도 많이 편해졌습니다.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얘기를 아까 전에 이제 저도 좀 욱하고 올라와서 그냥 명보한테 카톡으로 살짝 말을 했어요. 이랬다.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다. 누구한테 말을 하면은 뭐 너무 내 스스로가 간장동지 같아가지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럽다. 그냥 이렇게 말했더니 명보는 그만둬. 퇴사해. 내가 먹여 살릴게. 그냥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. 그냥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나 든든하고 또 저를 웃게 만들고 덕분에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나저나 지금 오늘 그 필기 합격 결과가 나왔거든요. 합격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. 열심히 했으니까요. 그리고 문제도 그냥 잘 풀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난이도에 비해서 나 잘 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필기는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면접이 당장 3일 후라서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고요. 첫째는 이제 그게 가장 걱정. 그리고 다대다 면접이더라고요.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는 다대1 면접이었어요. 면접관님들 한 5분 계셨고 또 제가 거기 들어가서 혼자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이번에는 면접관 여럿에 또 이제 면접 보는 사람들 여럿이 같이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옆에 사실 다른 경쟁자가 있으면 좀 떨리잖아요. 긴장도 되고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버리거나 또 뭐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을 이 사람이 해버리면은 또 중복되니까 괜히 말이 꼬일 수도 있겠는데 그냥 굴하지 않고 그래 내가 더 잘 봐서 내가 이 말을 더 잘해버려서 다 압사 해버리면 되지. 뭐라 그러죠? 다 눌러버리면 되지. 밟아버린다라는 표현은 사실 좋지 않아요. 주눅들게 해버리면 되지.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. 오히려 그렇게 다대다 면접이 좀 한 명한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럿한테 고루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특출나거나 두드러져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더 그 장점이 극대화되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장착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. 그나저나 지금 면접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틈틈이 오늘도 사무실에서 그냥 틈틈이 그냥 혼자 쫑알쫑알 거리면서 했거든요. 오늘 집에 가서도 또 추가로 예비 문항, 예비 질의 이런 거 있으면 또 찾아보면서 재미나이 활용해가지고 연습을 더 해봐야겠습니다. 그리고 또 다행인 게 뭐냐면 지난번에는 아침 10시인가 그랬어요. 면접 시간이.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출근길보다는 퇴근길에 말이 좀 더 술술 잘 나오고 이 머리 회전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면접 시간은 2시거든요. 10시에 보는 것보다 2시에 보는 거면은 저는 오후에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더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 사이에 또 제가 책도 많이 읽었고 또 이렇게 유튜브 올리면서 재미나이의 평가도 받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이 장착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면접은 5할이 첫인상, 나머지 5할이 자신감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저는 어디 가도 첫인상은 뭐 그 다음 인상은 중요하지 않아요. 다음 인상까지는 첫인상을 좀 끌고 갈 자신은 없는데 첫인상은 그래도 좋은 편이라 첫인상 면에 있어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. 햇볕이 굉장히 뜨겁네요.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. 과속방지턱이
방지턱이 있습니다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어저께 어저께 결혼식 끝나고 과속 그 방지턱이 모임 가는 있습니다. 길에도 영상을 하나 찍었거든요. 근데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. 영상이 이렇게 막 나오긴 하는데 왜 소리가 안 나오지? 하고 아무리 눌러봐도 아마 그 소리가 안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과속 방지턱이 아쉽게도 있습니다. 삭제를 했습니다. 그때 무슨 얘기를 했던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좀 아깝긴 해요. 그래도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도 하고 또 즐거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, 그리고 김제까지 가는 길이 한 25분 정도 걸렸거든요. 그 전주 시내를 가로질러 가면서 또 오랜만에 교통체증도 느끼고 전주에 살았던 얘기들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녹음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게 좀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금 이 마이크 문제겠죠? 마이크를 재차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저께는 또 결혼식이니까 샤넬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. 아마도 제 첫 명품 가방이었거든요. 근데 첫 명품 백 치고는 너무 비싼 걸 샀죠. 그때가 2019년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, 아마 코로나 터지고 나선가? 터지기 직전인가 그럴 거예요. 터지고 나서 바로였던 것 같아요. 과속 그때 방지턱이 있습니다. 명품 백이 하나 가지고 싶은 거예요. 나도 명품 가방 하나 가지고 싶다. 그래서 그때도 마음이 맞는 회사 여직원들이 있었는데 과속 막 방지턱이 이렇게 있습니다.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자들끼리는 또 그게 있죠.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은 100이야. 이 사람도 가지고 싶은 마음 100. 각자 가지고 싶은 마음이 100인데 셋이 합치면 300이 아니라 막 700, 800 막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. 그래서 나도 가지고 싶은데 이렇게 했다가 사러 갑시다 하고 같이 서울로 갑니다. 서울에 호텔까지 잡고 가서 샤넬 갤러리아점이었나? 아무튼 들어갔어요. 들어가서 그때 클래식 미디움 크레미를 그 당시에 800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. 작지 않은 돈이죠. 8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. 근데 그거를 살 때도 그 앞에서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. 이게 800만 원, 이거 너무 비싼데. 근데 또 그것도 있고 또 다른 가브리엘 백팩이라고 그 제니랑 김고은 씨가 한창 메고 나온 그 백팩이 있거든요. 그게 그 두 개가 다 있었어요 거기에.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다들 명품에 미쳐있던 시기라서 크레미랑 가브리엘을 구할 수가 없는 시기인데 둘 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 손님이 오셔도 잠깐 안 돼요. 일단 이거 둘 중에 하나 제가 무조건 살 거니까 안내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둘 다 품었어요. 그러면서 1시간을 넘게 막 얘도 매보고 쟤도 매보고 둘 다 고민을 했습니다. 사실 그때는 가브리엘이 훨씬 마음에 들었거든요. 왜냐면 아직 젊기도 하고 가브리엘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또 흔하지도 않고 너무 이걸 사고 싶은데, 근데 또 샤넬 하면 또 클래식이잖아요. 샤넬 하면 클미인데 샤넬의 얼굴인데 그래서 그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, 이거는 가브리엘은 분명히 유행을 탈 수도 있어. 사실 시들백 이런 거는 좀 유행을 타잖아요. 그렇지만 가브리엘은 지금까지도 유행을 안 타지만 그래도 그때는 이거 너무 잠깐 유행 타고 갈 수도 있겠다. 역시 영원한 클래식 미디움을 가지고 가자 해서 어렵게 클래식 미디움을 선택해서 가지고 왔습니다. 800을 주고 사왔는데요. 한 3년 전에 그게 1,500까지 뛰었어요. 그리고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? 1,880만 원이랍니다. 와, 제가 한 재테크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.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느낀 게 명품 사는 거? 근데 저는 그
단가를 봅니다. 이게 나중에 죗값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보고 사요. 제가 막 유행 안 타는 명품들을 막 주구장창 살 수는 없으니까요. 제가 정말 돈이 많다면은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되팔 수 있는 것 한 번도 되팔아본 적은 없어요. 이거 어떻게 팔아? 못 팔아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방어가 되는 것을 사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또 뭐 고야드 이제 좀 큰 가방이 필요해가지고 산 게 고야드 이름이 뭐였지? 뭐 하버백 이런 거였는데 강아지 넣고 다니는 백이래요 원래는. 근데 원래는 그 고야드에서도 그 사람들 많이 들고 다니는 그 쇼퍼백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조금 각진 가방입니다. 이쪽도 각지고 옆에도 이렇게 각진 가방인데요. 흔하지도 않고요. 너무 만족하면서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고야드도 제가 사고 나서 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실적이 있어야만 가방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이상은 고야드는 못 사겠지만 그래도 제 가방 너무나 잘 들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면서 들고 있습니다. 또 다른 백이 이제 펜디 몬트리올. 펜디 몬트리올은 좀 시그니처긴 한데 저는 그 시그니처 갈색 시그니처 말고요. 명보가 사실 사줬거든요. 흰색으로 된 좀 시즌 백이긴 한데 너무 예뻐요. 정말 어딜 가도 잘 어울리고 그냥 친구들이 딱 그 가방 보면은 이거 다솜 거 이거 너 거 이렇게 생긴 복조리백 같은 걸 보면은 항상 제가 떠오르는데요. 뭔가 제가 그 시그니처가 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. 마치 어떤 향수 이 향 맡았을 때 마치 어떤 향을 맡으면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지금 뭘 살까 또 고민을 하냐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명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. 이제 월급도 많이 줄었는데다가 이제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가방들이면 충분하지. 결혼식 때는 샤넬 메고 또 가볍게는 펜디 들고 뭐 다른 것들 몇 개 가볍게 들만한 거 또 분위기 낼 때 들만한 것들 다 이렇게 다 각각 그 시츄에이션에마다 맞춘 가방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욕심은 안 나더라고요. 정말 제 눈을 사로잡는 것이 별로 그 뒤로는 나오지 않았어요. 하지만 요즘에는 좀 지금 침대를 알아보고 있거든요. 근데 침대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. 저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정말 품을 많이 들이는 성격이거든요. 사실 가방도 아까 전에 클래식 미디움 가서 1시간 고민했다고 하지만 실제 집에서는 정말 우리나라에 출시된 모든 가방을 다 일일이 분석을 했다라고 볼 정도로 몇 달을 고민하고 가서 산 거거든요. 그래서 결정한 게 클미였는데 마침 거기에 가브리엘이 있었고 요즘 가브리엘도 너무 핫한데 하고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였지. 클미도 그렇고 고야드도 그렇고 딱 그 브랜드 딱 어떤 가방 색깔까지 몇 달 동안을 고민해서 가서 산 겁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침대를 사야 돼요. 침대도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. 다 그냥 비슷해 보이고 다 그냥 유행 탈 것만 같고. 그래서 계속 한 좀 몇 년을 못 사고 있다가 진짜 제 눈을 좀 사로잡는 그 침대 프레임을 발견을 했습니다. 가격대는 좀 있지만 이거를 보면은 이거 다음에 아무리 다른 제품들을 봐도 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침대를 사기로 했고요. 저상형입니다. 저상형인데 원목이고요. 마지막 부분이 스틸로 돼 있어가지고 좀 다른 제품들
브랜드들이랑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그 위에 매트리스를 올리는데 프레임이 너무 좀 특이하거든요. 예쁘고. 그래서 그 프레임 위를 매트리스로 다 덮는 게 아니라 프레임이 만약에 2400이면은 매트리스는 딱 2000 정도만 올라가서 나머지 400mm 정도 공간이 이렇게 남습니다. 그 틀이 보여요. 그리고 아무래도 그 침대가 바닥이 다리가 이렇게 4개 하고 그 사이에 뭐 이렇게 기둥이 있는 것은 저는 조금 지지가 될까 싶기도 하고요. 바닥에 스크래치가 날 것 같더라고요. 그렇다고 바닥이 좀 낮은, 이렇게 평평한데 낮은 거를 사기에는 또 바닥에 먼지가 많이 쌓일 것 같고, 저는 또 고양이를 키우니까 그 고양이 털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뭉쳐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로봇 청소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, 얘가 딱 그 들어갈 수 있는 데다가 나무 다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자로 여기 한 줄, 저기 한 줄, 이쪽 한 줄, 이쪽 한 줄 해서 좀 지지되는 부분이 좀 지지되는 넓이가 넓습니다. 그런 부분이 너무 다 저를 완전하게 충족시키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그거를 사기로 했고, 아직 지금 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위에 매트리스를 올릴 건데 넓이가 2400이거든요. 근데 킹 사이즈 하나를 사서 올릴지 2000짜리 킹 사이즈를 살지, 아니면은 싱글하고 그 슈퍼 싱글이 100, 슈퍼 싱글이 110이거든요. 그럼 210이잖아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2400 위에 210 이렇게 침대를 매트리스를 따로따로 해서 올릴지를 지금 고민 중인데, 또 매트리스는 한번 사면 오래 쓰잖아요. 그래서 이번 주말에 면접 끝나고 주말에 한번 침대 매장 방문해봐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좀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즈랑 이런 높이 같은 거를, 매트리스 높이 같은 걸 좀 파악을 해야, 그래야 좀 프레임은 무조건, 사실 프레임에 매트리스를 맞출 거긴 한데 그래도 쌍방향으로 비교를 해보는 게 옳기 때문에 좀만 더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. 그렇기도 하고요.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식탁도 아마 세로 길이가 한 2200인가 2400 정도 할 거예요. 저는 거실에 TV 이런 거를 놓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거실 한가운데다가 식탁을 하나 놓는 게 제 로망이었거든요. 아마 이 로망은 마케팅으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제가 뭐 인테리어에 대해서 뭘 한다고 뭐 그런 취향이 생겼겠습니까? 분명 어디 컨텐츠나 SNS나 뭐 블로그나 뭐 이런 데서 봤으니까 저거 괜찮은데 하고 제 무의식에 들어온 것이겠죠. 그래서 그때도 식탁을 샀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. 마음에 드는 식탁을 너무 사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. 정말 인터넷 다 뒤져도. 그래서 저 전주에 있는 가구 백화점 뭐 이런 데 있죠. 가구 매장 정말 다 돌았습니다. 제가 마음에 드는 가구를 사려고. 그래서 또 어떤 가구점에 갔는데 이제 별로 썩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가볼게요 하고 이렇게 나가려는데 고객님 혹시 가격대가 좀 더 있는데 좀 더 예쁜 거 2층으로 안내해 드릴까요? 하면서 갑자기 뭔가 그 비밀의 방 들어가는 입구처럼 뭐 그런 쪽으로 저를 안내하더니 커튼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계단을 타고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그렇게 예쁜 가구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어떤 식탁을 딱 봤는데 가격이 비싸요. 너무 예뻐요. 나는 이거 이상의 또 다른 식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죠. 그 뒤로도 정말 또 다른 식탁들을 보려고 또 다른 업체들을 많이 갔는데요. 역시나 찾지 못했습니다. 그 식탁만 계속 아른거리는 거예요, 제 머릿속에.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큰맘 먹고 그 식탁을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도 역시 이 식탁 정말 잘 샀다, 너무 마음에 든다 하면서, 이게 밑에는 원목, 이렇게 큰 원목이고 위에는 세라믹이에요. 그래서 관리하기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고 집이랑도 잘 어울리고, 좀 집에 비해서 식탁이 좀 무겁지 않을까? 그 색감이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묵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, 어울릴까
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사실 요즘에는 재미나이 있으니까 방 사진 찍고 가구 사진 찍어서 이거 합성해줘 올려놔봐 하면은 대강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저 혼자 막 센치 다 재우고 거실 한가운데 막 스티커 붙여가면서 줄자로 이렇게 재가면서 맞췄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집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아주 만족했습니다. 제 선택에 탁월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또 그 위에다가 노란색 조화 이렇게 꽂아놓으니까 또 분위기가 더 살더라고요. 그리고 또 화장대 살 때도 또 비싼 걸 샀어요. 일룸에서 화장대도 좀 예쁜 거를 또 화장품 막 이렇게 진열해놓고 이렇게 하려고 괜찮은 거 뭐가 있을까, 또 수납도 잘 됐으면 좋겠고, 이렇게 뭔가 화장품이 제가 화장을 뭐 이렇게 스킨로션을 바르고 그거를 막 제자리에 놓고 이런 성향이 아니라 이렇게 감춰주지 않으면은 막 널브러지고 이런단 말이에요. 수납 공간이랑 없으면 그런 게 별로 보기 좋지 않으니까 먼지도 많이 쌓이고, 그래서 그런 수납 공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찾아낸 게 지금 화장대거든요. 보통 화장대 그냥 조금 뭐 얼마만 내면 산다는데 얘는 확실히 그 디자인도 디자인이라 가격도 전방에 비쌌습니다. 연속으로 과속 근데 방지턱이 역시나 있습니다. 얘를 보고 난 후로는 다른 제품들이 도저히 눈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저는 좀 꽂히면 사야 되는 것 같아요. 이 무력은 사야 해소가 됩니다. 근데 만약에 그 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은 안 사겠지만, 그래도 뭐 내가 몇 개 굶고 좀 악착같이 좀 참아서 이것저것 안 사고 좀 덜 사 먹고 하면은 살 수 있는 수준으로 구매를 하는 거니까요. 그리고 뭐 그런 거 사는 게 1년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? 몇 년에 한 번인데요. 그리고 저는 전자제품은 계속 개발되어 나오기 때문에 뭐 저렴하게 사도 좋다고 생각하지만, 가구는 유행 안 타는 가구들은 오래도록 쓸 수 있다고 봅니다. 저는 아까 전에 가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행 안 타는 것 위주로 구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가구도 물론 유행을 탈 수 있겠지만, 아니요, 저는 유행 안 탈이라 생각합니다. 저는 최소 한 10년, 20년은 쓸 거라고 믿어요. 아까 자리가 있어서 왔는데 없어졌네. 그렇기 때문에 저의 그 소비,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소비 이야기가 되었는데요. 뭐 저의 소비를 합리화시키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. 뭐 그 소비가 저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내가 만족하려고 돈 버는 거죠. 뭐 내가 만족하려고 맛있는 거 사 먹는 거고, 내가 만족하려고 예쁜 거 사고, 내 눈 즐겁게 하려고, 내 입 즐겁게 하려고, 그런 거니까요. 우리 모두 사고 싶은 거 사고 열심히 일합시다.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요즘 같은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에는 말이죠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집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면접 준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.